김영환 지사가 친일파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지지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청주 서원구에 신규 택지 개발이 추진됩니다. 개발 기대가 높은데 이주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 4살 반 아동이 교사에게 맞는 장면이 어린이집 CCTV에 잡혔습니다. 경찰과 청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친일파가 되겠다는 표현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배상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친일파 발언 열흘째, 충북도청에선 찬반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등 9개 보훈단체가 김영환 지사 발언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고, 지금의 반발은 말꼬리 잡기, 억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18개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반어법이라는 말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다른 분들이 반어법을 모른다는 식으로 덮어씌우기 하는 그런 것은 변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일본이 받아들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날 김영환 지사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친일파라는 민감한 표현을 써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도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불찰이라며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것도 100번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던 당초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논란 확산을 예상하지 못했고 대통령 방일 일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지지엔 변함이 없다며 자신의 사과는 발언이나 글 전체가 아니라 단어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주장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그런 역사의식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 친일파의 표현에 대해서 국한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사과로 받아들였죠. 일본의 사과와 참회를 구걸하지 말라고 한 표현도 논란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한테 우리가 구걸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주장을 해야 되고 일본이 그걸 반성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사과할 내용이 아니라. 자신을 비판한 이모선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대한 고소 계획을 철회하고 개인 SNS는 절제해서 신중하게 쓰겠다며 마무리한 김영환 지사. 일부 표현만 사과한 데다 또 한 번 지지를 강조한 제3자 배상안을 두고 여론의 찬반 갈등을 진행형이라 그의 사과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에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서원구에 신규 택지 개발이 추진됩니다. 미개발 지역으로 오래 남아있던 터라 개발 기대가 높은 반면 또 이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분평동과 가마지구와 맞닿아 있는 장성동 일대. 27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택지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민간업체는 1단계 사업으로 약 4,000세대 아파트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 뒤 추후 주변 부지를 추가 개발할 구상입니다. 지난해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청주시에 제안서가 접수돼 조건부 수용됐고 현재 청주시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입니다. 도심 지역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장기간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던 곳이다 보니 개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지역 간에 조금 약간 소외된 장성동이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조금 더 저 서원구가 좀 발전되는 어떤 모습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기다렸던 사람. 하지만 해당 부지의 거주민이나 상업인 중에는 이전에 대한 불안과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는 지금 막 소문만 듣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되게 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이죠. 네. 높은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주민설명회에서도 이미 토지매매 계약을 한 토지주들과 토지 승낙을 안 한 주민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 보상과 이주 대상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일관되게 요구되는 상황.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보상 문제고요. 보상 문제와 더불어 이주 대책 마련인 것 같습니다. 주민 설명회 하는 것도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업체는 본격적인 인허가 궤도에 오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올 상반기 내에 사업 본격화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고시를 받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수도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심화시키고 첨단 산업의 다극 분산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반도체는 경기도 용인, 2차 전지는 충남 홍성이 국가산업단지 후보 지역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는 첨단 산업 주도권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만 4세 원아를 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청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맞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추가 피해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만 4살 반 교실. 담임 교사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아이의 가슴팍을 때립니다. 곧이어 머리도 때려 아이가 휘청입니다. 1시간 뒤 이번에는 손을 내려치고 팔을 거칠게 잡아 끌기도 합니다. 아이가 절뚝거리는 걸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몰랐는데 얘가 절뚝거리니까 왜 이래? 그리고 바지를 이제 벗겨서 봤더니 한쪽 무릎이 팅팅 부어있고 무릎이 이러니 CCTV를 돌려서 확인해봐 주세요. 아이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했었고 올 여름 재수술을 받아야 했던 상황. 부모는 평소에도 머리를 다치지 않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는데 오히려 때렸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이들끼리 부딪혀갖고 혹시라도 머리가 잠들면 큰일 나 선생님. 제가 계속 얘기했고 이게 지금 그렇게 다 아물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때린 이유를 묻자 해당 교사는 아이가 바닥에 낙서를 해서라며 죄송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기로 했고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청주시는 어린이집 측이 관리 책임을 충분히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CCTV 영상도 더 확보해 추가 피해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신임경찰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 제기된 집단 괴롭힘과 관련해 312기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됐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4명의 남성 교육생이 집단으로 다른 교육생을 괴롭힌 정황을 확인해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모두 퇴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퇴교 처분은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 이의 신청 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교육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재차 들여다봅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교육청과 단체교육연수원이 강사진 명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관련자 8명을 조사해달라는 수사 의뢰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전 단체교육연수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국민의힘 이상조,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우리공화당 류근진, 무소속 정우철 등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늘까지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후보자 등록 상황과 재산, 전과 등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연극제가 4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유료 공연으로 전환하고도 관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그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연극 주제들은 학교폭력과 경제적 불평등 같은 것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날이었다. 악몽의 시작. 일기장 속 한 고등학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기록들.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한 채 고립된 마음속에 각인된 상처들은 지우려 발버둥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 뭐 쓰레기 냄새고. 어디서 걸레 냄새 같은 거 안 나나? 난 잘 모르겠는데. 학교폭력을 모티브로 한 연극 탄내는 마치 냄새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 피해자가 마주한 고통을, 가해자들에겐 스며들고 무뎌진 폭력을 이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강요에 못 이겨 또래 가해 학생들 편에 서서 괴리를 느끼는 주변 인물의 시선은 학교 내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춥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기도 하고 관객들이 이걸 보고 이 불편한 현실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배경은 학교지만 작품이 주는 경각심은 현실 곳곳으로 확장됩니다. 학교는 이제 작은 사회라고도 하잖아요. 정말 이제 현실에서도 어른들에게도 이게 통용이 되는 말이거든요. 직장 내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이것 또한 이제 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넌더리가 지긋지긋해. 도시로 나갈 거야. 시골 외딴집을 배경으로 경제적 결핍으로 무너져 내린 한 가족의 비극을 그려낸 연극 거기 어딘가. 100년 전 쓰인 희곡 속 대사지만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눈치와 저 많은 돈 무슨 권리로 저놈만 가질 수 있지? 정통 리얼리즘 연극을 추구해온 연기 인생 20-30년 차 배우들의 열연이 무대 위를 풍성하게 채웁니다. 뉴스 중에 경제적 혹은 정신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자 하잖아요. 그런 것이 1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다. 시대상으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한때 누적 관객 2,600명에서 코로나가 번지며 360명까지 떨어졌던 충북 연극제. 목소리로, 표정으로 말하는 배우들은 긴 터널 지나 4년 만에 마스크 벗은 관객들을 마주해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관객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눈 마주치면서 해야지 그 배우들도 신이 나고 흥이 나서 잘 해낼 수 있거든요. 또 노쇼 관객 방지와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작품당 10,000원씩 유료 공연으로 전환됐습니다. 5개 극단이 참여해 릴레이 경연을 펼치는 충북 연극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중학생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한 중학생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안을 인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학생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청주시 의회가 오는 20일 임시회를 열어 열흘 동안 의사 일정을 정상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조례안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 등 13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조례안에는 논란이 되는 원도심 경관지구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영재고 유치에 나선 진천군이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자체인 진천군은 올해 7억여 원을 들여 초중학교 AI 영재학급 운영과 창의 미래교육센터의 코딩 디지털 체험, 또 AI 영재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교육센터와도 인재 양성에 협력하고 있는 진천군은 올해 29억 원을 투입하는 K-스마트 교육과 접목해 AI 기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축사가 밀집해 악취 민원이 많은 청주시 북이면의 한 마을에서 축사 철거를 비롯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공간 정비 대상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국도비 포함 180억 원을 들여 북이면 장양 1, 2,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걸친 돼지와 소 축사 3동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경관 농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마을 한가운데 20년 가까이 방치된 폐창고 터에 복합문화센터도 조성합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농촌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축사나 폐건물 등을 철거하고 생활 SOC를 조성하는 공간 재생 사업입니다. 다음 달 식목일을 앞두고 청주시가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매실과 대추나무, 산철쭉, 작약 등 7종류의 묘목 3만 6천 그루를 한 사람에 9그루씩 무료로 나눠줍니다. 또 사전 행사로 풍물패 공연도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1996년부터 해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인도네시아로 농특산물 수출기를 확대합니다. 괴산군은 괴산을 찾아온 인도네시아 뱅꿀루주 파리아만시 대표단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수출입 교육과 우호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